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한 가구가 오늘 공급됩니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해당 주택 시세 차익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매수세가 똘똘한 한 채로 몰렸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속속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3,397가구가 청약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임대주택 80가구를 제외한 모두가 수도권 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전세 제도를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야당의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전국 전세가가 지금 52주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전세 시장 안정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이번 달 안에 좀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 내놓는 그 대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이 나오는 대책들이 시장에는 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시장 분위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내 고민도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올 것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닥친 상황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계속해서 모든 전문가들마다 예측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더 한번 가일층 더 발전을 시켜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명심하셔야 될 게요. 예전에는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하면요, 굉장히 희소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역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국내 일군 건설사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풍경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온통 다 재개발, 재건축 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공사에서도 배짱을 부리면서 아우 거기는 얼마 안 주면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뭘 명심해야 되느냐? 정말 입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희소성의 가치가 거의 사라지면서 다시금 부동산의 원 가치에 가장 근접한 그 입지의 힘이 절대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난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좀 고르기에는 아직은 부동산 실력이 딸린다라고 하면요. 우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지식 함양도 많이 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나눠 가셔서 좋은 부동산 투자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곳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좋은 곳이 어디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로 채워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노원 센트리올 프루지오 34평이요. 네. 딸 명의로, 딸 앞으로 제가 해놨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고도 그라시움 24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노원 센트리얼 프루지오를 이제 세 주니까 또 내놔도 안 팔리고 해서 제가 아. 노원 센트리얼 프루지오가 2025년 11월이 만기예요. 네. 그런데 고도 그라시움을 팔고 그 만기 때 가려고 하는데 아. 그라시움을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내년에 만기 즈음에서 팔아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는 매도하실 마음은 없으시고 거기에 나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은 그냥 아니요 확고하신 팔려고 하는데 네. 세조서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그래서 안 보- 어쩔 수 안- 없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만기에 들어가서 그놈도 팔려고요. 아, 들어가서 거주하시면서 좀 매도를 하려고. 네. 네, 그러면 그걸 팔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고덕 그러시움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지만 너무 노원에 있는 아파트가 안 팔려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라시움 팔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라시움을 올해 팔아야 될까 내년에 그 임박에서 팔아야 될까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를 다 매도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데 잘 네. 팔리지 않다 보니 이걸 시점을 좀 어떻게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 네. 주신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30평형대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20평형대 아파트 향후 네. 전망과 매도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트럴 푸르지오랑 고독 그라시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노원 프루지오는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는 딸 앞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네. 네. 따님 명의고 이제 그라시움은 우리 어머님 명의시고요. 네. 근데 센트럴 푸르지오가 안 팔린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전체적인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네. 서울에는 지금 주택 공급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 있는 거 일단은 뭐가 됐든 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울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얘네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 택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공급에 대한 여건이 나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건설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 자재 값도 올라갔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분양가도 그냥 그 상승에 대한 압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아파트가 왠지 고점인 것 같고 소득 대비해서 저걸 사기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뜻 사지를 못하고 한 번은 더 전세로 한번 거주하면서 상황을 보자라고 해서 52주 동안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흔히 좀 어려워지고 뭐 상황이 좀 힘들어질 때는 사람이 그 인지상정상 안전자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뭐 요즘 뭐 전쟁이다 뭐다 해서 사회들이 막 불안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현금 보유보다는 금이라든가 이제 달러라든가 좀 더 안전자산으로 귀속하는 성향이 강해져요. 네. 이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인구 감소다, 지방 소멸이다. 지금 지방부터 뭐 전세 가격은 올라온다고 하지만 지방부터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전 자산으로 귀속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막 이런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안전 자산은 누가 뭐래도 서울이 되겠고요. 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강동구란 말이야. 네. 네. 강동구의 초역세권의 거의 신축의 뭐 5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그라시움을 통해서 똘똘한 한 채의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센트럴 푸르지오는 뭐 어떻게 될지언정 고덕 그라시움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팔리질 않으니까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뭐 상황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니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시청자님도 고민을 하셨으면 알겠지만 네. 지금 시점이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처음에 인트로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요즘 똘똘한 한 채들이 막 인기 있는 바람에 강남에서도 계속 신고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지금이 이 그라시움 팔기에는 적정한 거예요. 내년보다는. 아. 내년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이라고 지금. 네. 왜냐하면 내년에는 네. 얘네들 둔촌주공 입주까지 맞물려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둔촌주공의 직격탄은 당연히 우리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지금 전세 가격금이 밀려오니까 신축에 대한 또 똘똘한 한 채 이런 압력도 생기니까 그라시움이 각광을 받게 되는 시장인데 네. 요게 순간적으로 내년으로 진행하다 보면 바로 이웃한 곳에 둔촌주공이 12,000세대 일반 분양분도 엄청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그냥 당연히 세입자들부터 먼저 전세금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은 전세금이 올라와 준다고 하지만 네. 그러면 당연히 전세 금액이 이제 매매 금액을 조금 이제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생각이거든요. 네. 꼭 그라시움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걸쳐서 그 여파는 조금씩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그라시움은 둔촌지공이 상당히 그 영향력 권역에 있는 아파트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센트럴 푸르지오를 매도하고 그라시움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라시움을 지금은 매도 시기를 고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내년은 아닌 거예요. 네. 올해 하셔야 돼요. 올 가을쯤에 하셔. 네. 네. 하나 더 좀 물어보면 네, 될까요? 네, 네. 금호동 장기 일반 주택이 7년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호동 하나. 금호동 신구모 파크에 있어. 이편한 세상. 금호동의 이편한 세상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8년짜리 등록했는데 지금 7년 지났다는 소리세요? 네, 24평. 네, 예, 네. 예. 예, 그거 전망이요. 금호동 전망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님 입장에선? 근데 그 금호동 거기가 더 금액이 고속도보다 더 셌었거든요, 원래는. 네. 그런데 지금은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다시 올라올 때는. 원래 그러니까 물어본 비쌌잖아요, 거예요. 금호동이. 네. 그러면 다시 지금 전세 금액이 밀어 올려 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다시 또 금액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거래량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아닌 사람들은 지금 반등해서 또 올라갈 것이다. 뭐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 부동산 이름 자체가. 네. 그렇다고 보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지난 20, 30년 동안에 부동산 사가지고 금액이 떨어져서 그 20, 30년 전보다 금액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죠. 당연히 올라요, 당연히. 네. 현물이기 네.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네. 부동산은 아까는 네.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뭐 안전자산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부동산 자체가 안전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네. 사람들이 다시 또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가격이 엇비슷해졌다고 한다고 하면 금호에 네.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금호동에 있는 것들이 조금 하락세가 눈에 더 띄었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고덕에 있는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신축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5년이면 신축입니다, 신축.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격 폭락 시기에 그 네. 버티는 힘이 엄청 셌던 거야. 네. 역세권의 대단지구 신축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좀 그 버팀력이 금호동보다는 조금 셌다는 것 뿐이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호동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를 고민하셨던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사실 장기적으로는 더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2년 안에 좀 매도해야 한다라는 계획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를 놓치지 말고 매도 계획 세워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몇 개 살펴볼게요. 뒷번호 940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영등포 재개발 추진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 중에서 저층과 고층이 모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좀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재개발 추진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층과 고층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소장님?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쭉 잊어먹기 전에 쓰려고 제가 했는데 세 번째가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거 재개발 추진 구역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고 싶으신데 저층과 뭐 고층에 있는 물건 중에 같은 건물이 되겠네요. 어떤 게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영등포, 그다음에 재개발 추진 구역, 그다음에 저층, 고층. 자, 이거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입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시기가 맞는 건지 요 시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물건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지금 아주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울 서남권 대개조라는 거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프로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귀에 익숙한 단어로 들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 서남권 대개조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영등포 지역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더 국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영등포의 준공업 지역 일대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일자리와 주거 시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영등포는 나아질 거예요. 도시의 어떤 생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종로, 뭐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대변될 정도로 상당히 서울에서도 구도심에 속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도심이 낙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데 사실 종로 일대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되는 게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는 기존의 이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좀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구로구에 인접해 있으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쥐밸리라고 하는 이런 쪽에 일자리들까지도 아주 탄탄하게 즉 화이트 칼라, 뭐 블루 칼라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일자리가 탄탄하게 아주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 뇌리 속에는 뭐 그 정도의 일자리, 온리 일자리 하면 그냥 강남 쪽이라든가 저 도심 쪽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영등포 여의도도 일자리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 영등포는 당연히 저는 추천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영등포 지역 안에 재개발 추진 구역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추진을 한다라는 곳은 일단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됐다라는 소리고 더해서 주민들의 사업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요. 사업의 단계별로 가격이 계단식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어떤 단계, 뭐 추진위 단계, 뭐 구역 선정, 추진위, 뭐 조합 그 단계별로 해갖고 계속해서 가격이 어떤 사업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이는 어떤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 뭐 이런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초기 이렇게 아무 그림이 없다가 처음에 구역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초기에서 거의 찾아먹을 거에 50% 가격 육박할 정도로 금액이 확 뛰는 경향을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구역이 선정이 돼갖고 단계를 진행하는 것들은 금액들이 쭉 올라온 상태에서 뭐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승뿐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재개발 추진구역, 즉 초기 재개발 어떤 추진하는 지금 상황,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투자 단계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재개발 추진구역에 있는 빌라는 저는 당연히 적극적인 추천이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저층에 있는 게 좋을까요? 고층에 있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자,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일단 동일구역에 건물이 다른 건물이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건물의 위치라든가 입지에 따라서 뭐 당연히 공시가의 차이도 있겠고, 나중에 권리산 뭐 토지 감정 가격도 그 위치라든가 토지의 어떤 가용적인 측면, 토지의 최유용 상태가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에 따라서 나중에 금액 자체가 권리 산정 가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일 구역의 다른 물건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지금 동일 구역 내에 같은 건물이야,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동일 구역 내에 지금 같은 건물이거든요. A라는 건물에 뭐 2층이냐 4층이냐 아니면 뭐 1층이냐 5층이냐 이 차이거든요. 동일 구역의 같은 건물일 경우에는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선 지분 관계 먼저 한번 따져 보시고요. 지분은 같은데 금액이 싸? 금액 싼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지분이 조금 달라? 그러면 지분이 우선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뭐 가격은 같은데 뭐 저층과 고층이 있어. 지분도 똑같고.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토지 감정할 때 조금,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고층을 조금 더 그 금액이 조금 높이 책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조금 고층, 또 고층을 선택하는 게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빌라의 임대를 선택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역세권의 이런 빌라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신축하는 빌라들은 대부분 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층보다는 고층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 이왕이면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무조건 싼 게 좋은데, 일단 지분도 같고 층이 좀 다르다 그러면 고층 선택하시는 거.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 재개발 추진구역에 있는 거 전 시기적으로나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요. 뭐 저층이냐 고층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뭐 고층에 있는 거 선택하셔라 라고 조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투자 지역을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고층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빠르게 좀 매수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97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상계 주공아파트 4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하고 중계 그린 아파트나 하계 장미 6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멀리 이사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투자성 있는 곳으로 좀 이사 가보면 어떨까 보신 아파트인 것 같아요. 새 아파트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진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상계 주공 4단지, 상계 주공 4단지에서 이쪽에 중계 그린 아파트를 갈아타느냐, 아니면 하계 여기 아래쪽이 되겠죠. 장미 아파트. 요 아파트를 갈아타는 게 좋으냐, 이제 이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그러네요. 이건 일단 지금 언급한 아파트들의 가치는 재건축이네요. 재건축. 그렇다고 보면 일단 뭐 대지 지분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조건, 기존에 찾아먹은 기존 공급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 사업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사업성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새 아파트들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차피 재건축을 기대를 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는 어떻게 될까? 뭐 지금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재건축 이후에는 당연히 역세권의 대단지로
바뀌어지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중계 그린이 1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계 장미, 그다음에 이제 상계 주공 4단지가 되겠죠. 근데 요즘같이 지금 물가 자체도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건축 자재 가격들, 건축 원자재 가격들이라고 하죠. 이 금액들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상계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단지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냥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유발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목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일단 상계주공 4단지보다는 이 중계 그린이라든가 하계 장미 요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조금 병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병행한다라는 어떤 기회 요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성 자체가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의 어떤 부담에서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계주공 4단지보다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뭐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충분히 역세권, 지금 서울시에서도 4월 16일 날 발표했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제 설명회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충분히 역세권 사업까지 아마 좀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들 가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계주공 4단지, 뭐 지금 현재 사업성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지만 추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병행한다라는 어떤 기회 요인을 첨부했을 경우에는 갈아타시게 하는 게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의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해도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거니까요. 상황이 된다면 한 번쯤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거 저는 찬성 드린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잘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는 올해 초에 네. 강남구 개포동에 제가 매도를 매수해서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개포동에 이 매물을 잘 제가 선택해서 산 건지 향후 전망도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소액 투자에 지금 천호동 모아타운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소액 투자를 하면 어떨까,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떨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올해 네. 초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건데 강남 네. 개포동에서 어떤 걸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빌라입니다. 빌라. 다세대 빌라요. 네. 주소나 저희가 주변에 큰 건물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주소는 1236-11번지입니다. 개포동 1236-11번지에 네.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하나 매수하셨는데 이걸 잘 한 투자인지가 궁금하신 거고, 네. 또 하나는 좀 여유자금으로 소액 투자로 보신 지역이 천호동 천호동. 모아타운 예정지인데 이거는 네. 지금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세요? 그게 한 1억 안팎이라고 들었어요. 네, 1억 초반 정도. 네. 그래서 그걸로 여기에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은지 이 두 가지 네. 질문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개포동의 빌라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1년 전에? 아니요, 올해 초예요. 올 초에요? 네,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네, 일단 매수하셨다는 소리고,
네. 얘 전망이 이제 궁금하시네요. 네네. 얘 매수할 때의 마음가짐은 지금 보니까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기는 해요. 네. 이건 무조건 개발 보고 하셨겠네요. 네. 양재동이 모아타운 한다고 해서 했는데. 네네. 양재동 저희가- 모아타운은 양재 이동은 여기 아래쪽에 있고. 네.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좀 모자라서. 네. 네. 어찌됐든 목적한 건 양재동의 모아타운이었는데 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네. 택하신 게 이제 개포동 빌라가 되시는 거고. 네네. 얘 전망이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양재동에 우리가 양재 이동 모아타운 구역 내에 이제 집값의 빌라 가격들의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금액이 상당히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서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그런 네.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포동의 빌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충분히 개발에 대한 그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이 지역 자체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통이라든가 모아타운을 진행하기에 충분히 노후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지역 자체가 일단은 아파트 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저쪽 개포동은 아파트인데 네네. 이쪽 양재동으로 붙을수록 이제 아파트 환경보다는 이제 빌라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기준점을 잡기는 애매하기는 한데 네네. 실질적으로 역에서 어떤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쪽에 보시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라는 아파트 있죠. 네네. 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신축임에도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거 치고는 금액이 그렇게 높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런지는 뭐 이제 불편하잖아 일단은. 일단 교통적으로 불편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하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개포동의 빌라를 추후에 네.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을 감안을 해서 사업성을 수익성을 좀 따진다고 했을 때 사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개포동 빌라는 네. 뭐 지금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네. 그냥 양재동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언젠간 되겠지인 거야. 그냥 막연한 기대심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바로 우리 이웃한 곳에 있는 신축급의 강남의 개포동의 아파트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래도 강남구인데 강남구에는 네. 신축급의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입지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추후에 글쎄 이 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서 네. 추가 분담금까지 감안을 해서 네. 신축에 대한 아파트로 변했을 때까지의 네. 시간적인 투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투자가 괜찮을까? 이게 옳은 투자인가는 한 번쯤은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막연하게 너무 박아놓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한번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망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호동에 있는 곳은요. 천호동에 뭐 대충 어느 쪽일까요? 선호도 그 암사역 뒤쪽이라고 암사역 하단 하더라고요. 부분으로 네, 네. 여기 저기 암사 브라운스톤 천호 3익 아파트 아래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이 뭐 노후도도 좀 갖춰져 있고 네. 이쪽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다른 분하고 상담을 한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는 건데 아마 시청자님 대충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네. 대충 이 지역 제가 표시한 이 지역 어디쯤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죠? 그쪽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조사를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일단 재개발 그냥 말 그대로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움직임 없어요 지금. 네.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이 네. 천호동이 이 강동구에서 지금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네. 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요쪽 표시되는 아래쪽. 부분들. 네. 이 위쪽 암사역 쪽으로는 아직은 여기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나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제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극초기 상태인데 네. 네. 극초기 상태가 아까 제가 영등포 지역의 재개발 추진 구역에 있는 걸 찬성한다라고 시기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는 찬성인데 네. 이 지역의 특색이 여기는 단독 다가구의 비율이 높아요. 네. 즉 시청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 뭐 투룸 다세대 주택, 뭐 쓰리룸 이렇게 빌라 형태의 주택 있잖아요. 네. 네. 얘네들은 조금 희소성은 있어. 네. 여기가 단독 다가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을 한 사람이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큰 거잖아요. 빌라 가지고 네. 있으면서 3평, 4평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네. 단독 다가구 주택 차지하고 있으면서 3, 40평짜리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러니까 면적의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의 밀도는 낮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나중에 일반 분양분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곳들의 특징은 임대가 좀 잘 안 나가는 곳 있죠. 네. 임대가 좀 잘 안 나가는 곳들 여기는 진짜 개발을 해야 돼.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봐야지. 임대가 잘 나가면서 내가 월세 임대 수익이 원활하게 올라가지는 곳이면 네. 개발하기에 찬성하지는 사람들이 드물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대지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비대위라고 하는 재개발에 대한 반대쪽으로 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월등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시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개발 추진하는 곳이라고 해서 극초기 재개발 구역인데 네.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입지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네. 여기는 단독 다가구 비율이 높은데 당연히 이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 비율이 낮아서 뭐 사업성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네. 임대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여기 같은 네. 분들은 3, 40평 내가 갖고 있으면서 방들 같은 경우를 원룸을 한 뭐 8개, 7, 8개를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증금만 한 500에 월세 7, 80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월에 한 7, 800에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심지어 임대도 잘 나가는 지역이라서 그래.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우리 조합원의 입장에서 뭐 진행이 돼갖고 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치면 그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갖고 있으면 월에 7, 800의 월세 수익도 얻으면서 역세권에 계속해서 노후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은 계속해서 커지니까 토지 가격도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세, 그러니까 꼭 뭐 임도 보고 뽕도 딴다고 하나요? 월세도 네. 받고 토지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그냥 네. 이대로 갖고 싶어하는 이 상황으로 스테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는 소리예요. 네. 개발을 한다라고 자기가 동의를 하는 순간에 네. 이분들은 월세 7, 800 받던 거 그냥 다 날라가고 집을 짓는 데만도 4, 5년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알토란 같은 다달이 나오던 월세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운 좋으면 1+1으로 해서 내가 사는 집 하나 하고 그냥 딸랑 아파트 하나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운 좋을 때 얘기야. 네. 그렇다고 보면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시기적으로는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사실 서울 재개발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올해 정도까지가 저는 아주 피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선정도 되면서 수익성도 커지게 되는 거고 또 서울시 네. 부동산 어떤 정책에도 맞아 들어가는데 네. 입지적으로는 저는 조금 다른 곳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방송 끝나시면 전화 다시 하셔서 1:1 상담 네. 신청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투자라는 이 소액 투자 방향성은 맞지만 보셨던 지역보다는 더 좋은 곳을 좀 선택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40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해외로 앞으로 3년 동안 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갈지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 후에 갈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쨌든 3년간은 이 아파트를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두고 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영등포 이 아델포레 아파트 향후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대림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인데 일단 지금 3년간 외국을 나가셨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가기 전에 이걸 매도할까 아니면은 보유한 상태로 나갔다가 들어올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라고 결론을 드리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여기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편한 세상 아델포레가 여기 준공하고 입주하는 시기가 정말 서울 부동산 시장 가장 피크일 때예요. 부동산 시장이 진짜 화랑일 때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점 찍고 내가 실질 여기를 매수해서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피크점일 때 준공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거주하시면서 계속 마음은 안 좋고 다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면서 계속 가격 하락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제가 한 3주 전인가에 한번 직접 시청자 전화 상담으로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동일 분은 아니시겠죠. 보시면 이 아파트 자체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시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거를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그 가격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이 첫 번째가 시기가 안 좋았어. 그냥 가장 피크 때 들어가신 거야. 그러면서 매수하시고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나마 서울 전체가 전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적으로 해갖고 20-30%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그나마 떨어진 폭을 생각한다 그러면 신축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버텨준 거예요. 신축이 아니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거든요. 입지가 좋지를 않잖아요.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쪽 자체가 뭐 주거 선호도가 뛰어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더 떨어졌었겠죠. 그런데 그나마 금액 자체가 21년 가격 대비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신축이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반등에 대한 요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요인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역세권이 아니었어요. 역세권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 저쪽 여의도 쪽이라든가 아래쪽에 구로 디지털밸리, 뭐 가산 디지털밸리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됐을 텐데 뭐 지하철도 없고 그냥 버스 노선을 이용하고 해야 되니까 뭐 이용하려면 저 위까지 걸어가서 뭐 1km 가까이 걸어가는 저 신풍역 쪽에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4월에 개통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안산선역이 개통을 하죠. 대림 삼거리역에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자 시기적으로 금액이 쭉쭉쭉 떨어졌던 것들은 우리가 신축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치는데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역세권 아파트로 변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편한 세상 아델포레 주변의 주거 환경이 나빴던 것도 아니거든요. 보시면 여기 뭐 초등학교 있죠. 아파트 바로 여기 있고요. 바로 앞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2개나 있죠.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여기 보람의 공원이죠. 그 위쪽에는 여의도, 영등포, 아래쪽에는 구로 G밸리라고 하는 일자리 있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비역세권이었단 말이에요. 역세권으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생긴다 보면 기존의 가치집, 그러니까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원래의 가치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거야. 불편하고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군 라인이라든가 병원, 요즘은 병세권이라고 하던데 이 병원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그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두 곳, 그다음에 공원 쪽까지 갖추고 있다가 보고 이 신대방 우성이라든가 이게 우창, 우성 뭐 이런 아파트들이 모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다 지금 하고 있고 좌측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기는 뭐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금 역세권 사업 계획 작성 중인 곳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새로운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학군도 좋아져 병원도 끼고 있어.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들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신길 뉴타운 못지않은 새로운 어떤 미니 뉴타운식의 장래성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게 바로 시청자님께서 3년 동안 외국을 나갔다 오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거거든요. 내년에 신안산선 개통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그런데 나는 나쁜 거 다 하고 나서 지금 팔아버리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3년 동안 편하게 외국 갔다 오시고요. 보유한 상태로 갔다 오시면 좋은 일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짧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31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단지 롯데캐슬 아파트 175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우선 거주하고 계신 집이래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일단 은평구 같은 경우에 상림마을이라고 하면 여기 지축에서 구파발 사이에 있는 이쪽이 마을을 이제 상림마을이라고 하는데요. 8단지는 이쪽에 위치를 해 있을 텐데 자, 다른 걸 먼저 우리 아파트를 상림 8단지를 상림마을 8단지를 볼 게 아니고 우선 전체적으로 그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시는 평수가 확인되는 게 굉장히 대형 평수란 말이죠. 근데 은평구는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25개 전체적인 구가 있죠. 구. 25개 구에 대표 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대표 평형대, 즉 거래가 활발하면서 그 지역에 적합한 평형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은평구는 84제곱미터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하의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즉 33평, 25평 이런 아파트들이 거기에서 더 따지고 보면 59제곱미터 아파트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거래가 다 이 아파트들의 국한이 되는 건데 지금 갖고 계시는 아파트는 50평이 넘어가는 대형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를 고민한다고 하면 거주 중에 지금 어떤 전망을 궁금하신다고 하면 저는 한 번쯤은 이건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추후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창릉 또 신도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거래량도 없은 이게 얇은 수요층 자체도 창릉으로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은평구 여기 상림마을에 대형 평수는 안 어울립니다. 네, 지역적 특성상 좀 갈아타기를 했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문자와 또 전화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지만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과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수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 재개발 투자를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정말 같은 금액으로요. 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별된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상담 신청을 하면 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투자 상담 위주로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나 초기 재개발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입지 선택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조언 드렸죠.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1대1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힘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